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월 10일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웃겨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SK나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하네요. 나머지 섹터들은 뭐 빌빌한데, 음, 인사 조금 드리고요. 방송 좀 진행할게요. 네, 그래오는님 안녕하세요. 생구리님 안녕하세요. 내일의 태양님, 나다용님, 웃겨님.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핑크루비님, 네, 라인님, 안녕하세요. 참투루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좀 보면요, 네, 미국 시장 좀 볼게요. 네, 미국 시장은 이제 뭐 그렇게 지금 보면 뭐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가 47,00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좀 운봉이 나오고 있고 21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10월 1일 날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충격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시장에 크게 충격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 셧다운 기간이 35일 정도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근데 이제 그 셧다운 기간 35일을 좀 넘어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셧다운이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아요. 악재로 작용하지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항공이라든가 항공 시스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실직하거나,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좀 딜레이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지수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21선을 지지할지 여부, 다우존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보다는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5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22,800인가 말씀드렸는데 살짝 좀 돌파를 했어요. 문제는 21선입니다.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만 깨지면 안 돼요. 22,600포인트 이탈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 S&P 500은 0.28%, 나스닥은 0.08% 하락했어요. 그리고 기술주와 AI 섹터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죠. 네.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좀 밀리게 되면 당연히 다른 주식들 좀 밀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항공 섹터들, 네, 실적 호조, 그 다음에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영향 때문에 네, 금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10월 달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그 어닝 시즌이요. 실적 기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과 실적이 안 좋은 주식,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뭐 매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거나 예상보다 낮은 EPS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셧다운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가
지금 2회 하겠다는 기조가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금리 기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올해 2회 하겠다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이 된다거나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이 진행 중이죠.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됐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지금 일단 뭐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셧다운이 시작될 때 미국 증시는 금방 끝날 거다.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셧다운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안도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장기화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시장 강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AI하고 기술 중심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보시면 이제 워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금을 340조를 현금을 좀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라기보다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한없이 간다라기보다는 과열지구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하락한다거나 급격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조정의 신호로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미국 시장은 다우는 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나스닥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늘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향후에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GPU가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삼성과 AMD와 오픈 AI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거기에서 당연 수혜는 삼성전자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는 원래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노렸던 엔비디아 납품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AI하고 오픈 AI하고 AMD가 최근에 체결한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AMD는 오픈 AI에 6기가와트의 AI GPU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네,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인데 이제 AMD가 대항마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는 꺾여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면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언제냐? 2026년 하반기부터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GPU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독과점 위치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으로 HBM을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게 빠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른 이유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혜를 AMD가 이제 오픈 AI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맞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AMD의 납품을 확정을 줬죠. 네, 이제 납품을 할 겁니다. 이제 어떤 모델에 납품을 할 거냐면 엔비디아의 GB300이라는 모델, 네, 여기에 이제 삼성의 HBM이 들어갈 거예요. 삼성전자의 HBM. 아이고, HBM을 납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이제 더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죠. 삼성은 AMD도 하고, 그죠? GPU, HBM, 네, AMD도 하고, 엔비디아도 하고, 하이닉스는 이 독과점 위치가 깨지니까 원래는 악재인데 오늘 주가가 상승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B300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GB300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에 이제 72개의 블랙웰 울트라 GPU와 36개의 그레이스 CPU가 통합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뭐 판매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일부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성능이나 메모리 쪽, 그러니까 대규모 AI 추론이나 이런 것을 타겟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GB300이 출시가 언제 될 거냐?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네, 그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픈 AI와 AMD 계약에 따른 수혜로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그럼 왜 움직이냐?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악재잖아요, 그죠? 독과점 위치 구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인데,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오늘 급등은 이제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의 단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이제 그 향후에 메모리 쪽에서의 단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HBM, SSD 수요가 2028년까지 상당히 견고하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또 하나의 호재는 영업이익이 11조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개별주처럼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갭이 뭐 5% 뜨고 SK 하이닉스가 7% 뜨는데, 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가 50만 원,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아직도 좀 50만 원까지가 좀 가능성이 좀 힘들지 않을까, 희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일까지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내일도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내일 반도체가 오늘처럼 상승하면 이제 일부 증권사의 SK 하이닉스 50만 원, 목표가 50만 원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루 봐야 됩니다. 내일 하루 정도 더 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3,500원 달러의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 이제 환율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하진 않겠죠. 네. 절대 이제 뭐 현금을 3,500억 달러를 미국의 현금으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뭐 오늘도 뭐 이게 계속 추석 이전화가 흐름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강세,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액.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이후에 주식들, 주도주, 반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도 사실 반도체 주식을 사라라고 하면 저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고, 차라리 반도체만큼 이렇게 급등하지 못하더라도 반도체 다음에 후속으로 좀 움직일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업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업종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2차전지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전지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이 에코 그룹주였죠, 그죠? 네. 네. 에코 그룹주가 시장의 대장이었어요. 에코. 근데 이제 에코보다도 이 주도주가 2차전지 주도주가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다른 포스코 계열의 2차 전지 관련 다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그럼 뭐 포스코 계열의 2차 전지 관련주만 상승하고 에코프로 못 간다가 아니고 움직일 때 다 같이 갑니다. 이건 이제 제 내피셜이니까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가 HMM을 인수했죠. 근데 HMM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3,500억입니다. 네. 3,500억인데 이거를 이제 아직 회사에서는 검토해요.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앞으로 2차전지에서 에코 그룹주가 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퓨처 M이 대장이 돼요. 네,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포스코가 HM에 인수해서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만약에 이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포스코가 HMM 인수 추진해서 이제 HMM이 갖고 있는 3,500억 금의 자금을 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뭐 어느 쪽 사업을 할 가능성이, 리튬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포항이나 광양의 리튬 제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피셜이 아니고 짓고 있다. 그럼 리튬을 확보해서 재련해서 배터리 소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철강 회사잖아요. 철강 회사인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철강 쪽은 좀 약간 이제 쇠퇴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2차전지 쪽은 뭐 전기차, 로봇, AI, 2차전지 이런 미래 산업 쪽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국가 차원의 2차전지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저는 포스코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국 리튬 원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배터리 소재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포스코가 HMM을 통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리튬 사업 쪽으로 그걸 쓰게 되면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포스코 중심의 계열 관련 회사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피처에.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2차 전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HM에 인수해서 이 현금선순 3,500억을 리튬 사업을 통해서 이 2차 전지 쪽을 수직 기여하게 되면 네, 대장은 포스코 퓨처엠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솔루션 보면 오늘 LG에너솔루션이 이렇게 좀 많이 빠져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빠질 때 좀 모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8% 9% 밀릴 쪽에 이런 것들은 모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두 가지 분류, 이렇게 이제 개별 이렇게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포스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3사, 완성형 배터리 3사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이제 LFP 배터리를 가장 먼저 올해 이제 양산할 거예요. LF 배터리 양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SS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ESS의 점유율 1위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3등인가 하고 삼성 SDI가 아마 4등일 거야.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ESS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급등합니다.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에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특히 LG에너솔루션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LF 배터리도 LG에너솔루션이 가장 먼저 양산을 할 거고, ESS 쪽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LG에너솔루션이 가장 높습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은 이 양 두 축을 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 에코 삼양제는 못 가냐? 아니요,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제 예측은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뭐 5% 올라갈 때 에코프로 삼양제들은 1, 2%, 막 2, 3%뭐 같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테마로서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LG에너솔루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을 하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탄력이 커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이렇게 좀 밀릴 쪽에 나는 우량주 위주의 2차 전지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이런 것들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의 주도주가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현대나 기아. 네, 현대나 기아, 뭐 이런 것, 이런 그 자동차 업종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00년대 에코나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2000년대를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강력하게 좀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별주처럼 움직이면 못 가요. 못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은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추석 전에 497인데 이거 돌파했죠. 돌파했고 볼리저밴드 상단선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볼리저밴드 상단선 이제 돌파를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종가상에 오늘 이렇게 갭 떠서 이렇게 종가상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502포인트 정도, 502 정도 되네요. 선물이. 종가 지지 여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 시장 정규시장 4분 전인데도 1200억입니다. 1200억 매도. 외국인들 330억 매도. 그 다음에 개인들은 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반도체 올라타야 되냐? 안 타요. 안 탑니다. 결국에는 안 탄다. 차라리 이왕 뭐 힘들긴 하지만 더 기다려서 차라리 2차전지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 두 업종에 좀 투자를 해서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오늘 뭐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오늘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늘 갭이 많이 떴긴 했지만 대량으로 매물을 쏟아내서 502로 운봉으로 끝나고 또 미국 시장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다우가 21선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빠진다. 미국에 또 이제 뭐 그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뭐 군대 투입하겠다, 셧다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아예 크게 그 반영되고 있진 않지만, 네, 반영되고 있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투자했던 전략을 바꿔서 주식을 지금 사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와 자동차 사는 거는 괜찮아요. 반도체는 사는 거는 아니다. 네. 이해했죠? 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보시면, 자, 유튜브 관심주 별도에 리딩하지 않고 모든 투자의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 유리한 추천주와 겹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관심주에 대해서 리딩이나 나 몰라라 본인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와우넷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하셔갖고 네, 리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양양TV님. 네, 아셨죠? 네. 관심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관심주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수익이 많이 나던 손실이 많이 나던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관심주는 개별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키고, 제가 오늘의 관심주를 드리게 되면 개별적으로 뭐 5%, 5%, 6%, 6% 차익실현 손절 개별적으로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방송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장 시작됐고요. 하이닉스 7%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은 9%대 좀 빠지네요. 요거는 좀 LG에너솔루션은 지금 보면 뭐 크게 뭐 악재는 없어요. 뭐 악재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빠지네요. 선물이 이제 방향성 밑으로 좀 가고 오늘 좀 중요한 거는 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너무 과열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40만원 하이닉스 40만원 이상권 삼성전자 9만원 이상권에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할 거면 단타 매매 하시든가. 네. 아셨죠? 네. 참고하세요. 10% 올라간 거 빼는 거예요. 네. 자, 참고하시고 잠깐만요.
오늘 지금 보면 이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3천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6, 7천억은 매도를 할 것 같고, 오늘 관건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얼마나 변할지 여부가 좀 제일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관심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손절이나 목표가를 못 잡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추천주라는 표현을 그래서 안 써요. 네, 나 몰라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추천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몰라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관심주 들여서 올라가는 것도 뭐 매도 사인 드리고 뭐 내려가는 것도 뭐 손절 사인 드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별로.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추천주를 없애버려요. 추천주는 없어요. 네. 원래 추천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야, 이게 시장이 너무 이게 반도체 쪽만 좀 집중됐네요. 잠깐만요. LG 에너솔루션이 동시효과 올라간 거 빼는 거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거 오늘 뭐 관심 좀 드려도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조만간에 2차 전지는 매매 포인트 올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한번 오겠네요. 그럼 2차 전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기다리신 분들은 저 종목은 얘기 안 하고 이제 기회입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때 좀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는데요. 다음 주 안에 포인트 오겠는데요. 음.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빠지긴 하네요. LNF 좀 빠지고. 2차 전지는 이제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은 이제 납폭과대로 가요. 네. 이미 추석 전에 21선 이터넷 쪽에 납폭과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최대 44만 원인데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선물이 오늘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볼리저 밴드 상단선 안으로 오늘 종가상에 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네,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 선물이 이 RSI 70 밑으로 떨어지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너무 강해서 미국 셧다운 뭐 해도 뭐 시장 뭐 큰 영향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어요. 네. 허다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금값은 언제 빠지겠죠? 셧다운이 끝나면 빠지겠죠? 네. 셧다운이 이제 끝나면 빠져요.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그 지수가 크게 안 빠져서 아직도 좀 애매모호하고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선물이 지금 이 RSI 70을 요번에 이탈하면 조정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왕 기다린 거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포기란 게 없습니다. 여기서 RSI가 선물이 70을 하향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수가 조정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물이 475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9만원, 삼성전자를 9만원, 하이닉스를 40만원에 파신 분들 2만원 더 올라갔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2만원 더 올라가봐야 얼마입니까? 한 2, 3%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때려 맞으면, 장기로 잘못 끌고 가서 때려 맞으면 장난 아니게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디램 가격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12.9%에서 인상이 돼서 19%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둘 다 상승하는 건데, 그죠? 주가는 이미 3배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3배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힘들 거고, 또 뭐야 이거, 이렇게 지금 추석 열렸는데 뭐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뭐 변화는 전혀 없어요.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비유가 반도체 사야 된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예상하는 1개월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2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미스가 날지언정 뷰에는, 네, 제가 생각하는 뷰에는 전혀 변화 없습니다. 반도체는 매도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9시 9분 됐는데 이 기관들이 4천억 갖다 팔면 오늘 1좀 팔겠죠. 코스닥 쪽은 이렇게 좀 밀리죠. 당연히 밀리죠. 2000지 때문에. 네. 뭐 슈퍼 사이클이 오던지 뭐 슈퍼의 슈퍼 사이클이 오던지 이미 주가에 좀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저는 슈퍼 사이클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미 주가 다 반영됐다고 봐요. 제 의견하고 틀리신 분들은 뭐 슈퍼 사이클이 뭐 오는데 뭐 그런 글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제 의견하고 봐봐요. 제 의견하고 반대 의견 당연히 있습니다. 뭐 여기 민주주의 국가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네, 제 의견하고 반대된다 그러면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다, 그럼 매매하시면 돼요. 네, 제 의견하고 다르면 저는 별로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죠? 네,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하셨으면 7번.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빠지는, 지금 11% 빠지면서 이게 사실은 좀 억울하긴 해요.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은 뭐예요? 코스피 주식이요. 근데 2,000원지잖아요. 그 에코프로 사용자들은 어디요? 코스닥 주식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죠? 지수 빠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코스닥 지수가 빠지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주식이긴 한데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에 영향을 줘서 주가가 빠지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높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코스닥이 급락하는 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알테오젠이 또 빠지잖아요. 이렇게.
알테오젠이 2%대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 코스닥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2차전지는 중국 기술과 원천적으로 그런 거를 저하고 여기서 뭐 논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네. 우리나라 2차전지 기술력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LFP는 중국에 밀릴 수 있지만 NCM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LFP를 지금 신형 테슬라 배터리에 모델 3에 그 LFP 배터리 안 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거 쓰잖아요. 예, 그거만 봐도 기술력이 뭐가 좋은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 제가 뭐 논쟁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 의견하고 계속 이제 반대 의견 쓰시면 뭐 좋아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2차전지 그러면 나는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하시면 돼요. 네. 오늘 관건은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그 매도가 전환이 되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냥 저기 지금 주식이 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도체 외에는 그냥 다 패대기예요. 못 가요. 그냥 이게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게 더 좀 바뀌겠지 했는데 더 선명해지네요. 그냥. 네. 그냥 반도체만 가겠다는 게 더 선명해져요.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하고 비반도체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결국엔 반도체가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비리비리해요. 오히려 뭐 지금 코스피가 1% 올라가는데 오히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급락하고, 한화 급락, 하나 오션 빠지고, 두산중공업만 올라가고 다 빠져요. 하이닉스, 삼성, 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애도 움직이고 나머지 다 빠집니다. LG에너지, 2차전지, 금융, 조선, 로봇, 게임, 해운 다 빠져요. 반도체 안 갖고 있으면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죠. 그래서 이게 추석 이전보다도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추석 그 전보다도 이 종목 슬림화, 집중화 현상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반도체로 들어가자.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여러분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그럼 낭패 봐요. 네, 낭패 본다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반도체 쫓아가는 거보다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급등하고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 문제는 보세요. 반도체 상승할 때도 소외되는데 반도체 상승할 때 뭐 1, 2% 소외된다고 칩시다. 근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치면 그때는 소외주들이 어때요? 같이 빠져요. 같이 막 2, 3%씩. 이게 더 큰 문제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상승할 때도 소외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조정 나오면 더 소외돼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게 이제 둔감해지잖아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의견과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뭐 2차전지 팔아서 반도체 들어가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니까 그건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예상은 상승에도 소외되고 이게 지금이고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같이 조정이 들어왔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좀 바뀔 거예요. 그때까지 좀 버텨야 돼요. 이게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2차 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쪽이나 LG에너지 솔루션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이 오늘 뭐 급락할 때는 이렇게 좀 계속 사서 모으면 되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추천주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쪽. 그럼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딱 집어서 해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2차 전지 하겠죠. 저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예상은 제가 지금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뷰를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전지는 매수는 안 하면서 지금 뭐 여기 구독자님들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말라고 하고 매수 포인트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길면 2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길면 짧으면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네 됐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친 척 하고 이렇게 지금 이걸 봐야 돼. 반도체 조정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전체 조건이야.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는데 갑자기 2차전지가 상승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매가. 근데 반도체 조정 나오는데 같이 소외됐다가 좀 시간 지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바통 교체해서 갈 수도 있어요. 요거 판단만 잘 하시면 돼요. 네. 이거 판단만.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배당주. 그죠? 고배당. 고배당주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지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외에 할 거면 고배당주를 언제 해야 돼요? 지수가 조정 나오고. 조정 나와서 눌림이 왔을 때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나와서 그때 매수하고 언제 팔아야 돼요? 배당락 이전에 팔아야 돼요. 배당락 다음날 팔면 안 돼요. 뭔가 다 토해내요. 배당락 이전. 네. 그렇게 투자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고배당주를 배당락 하루 전에 사서 배당락 때 파는데 이거는 손해예요. 손해. 네. 뭐 배당이 5%인데 배당이 5%인데 뭐 액면가 배당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가 보고 배당이 뭐 10,000원짜리니까 배당 5%면 5만원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액면가는 1,000원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5,000원 주는 건데 그 배당락 때 5% 이상 빠져요. 그럼 손해 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안 먹히는 매매예요. 네. 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유튜브에서는 추천이라는 게 없습니다. 추천주는 없습니다. 있는 건 관심주만 있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지수는 진짜로 뭐 신고가를 갱신해서 가는데 오히려 다른 애들은 전혀 못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코 그룹주 갖고 계신 분 한번 4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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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그룹주 갖고 계신 분 4번. 자,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삭제된 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삭제된 글에 대해서. 자, 전문가. 이거는 제가 회피하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제가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고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하거나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나몰라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RSI가 70을 뭐 오늘 내려올지 뭐 내일 내려올지 한 달 내려올지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내려온 거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100기 드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매도를 하던 뭐 보유를 하던 결론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급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뭐 이런 글을 계속 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당연히 방향성을 틀리고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그러면 당연히 사과하고 인정해야죠. 그죠? 네. 근데 아니야. 아직은 요걸 봐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또 RSI가 70을 내려왔다가 또 치고 정고점 또 가요. 그럼 이제 제가 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결론 내야 되겠죠. 정리를 한다거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한다거나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을 지금 까먹었네. 4자를 왜 눌렀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방송의 흐름을 깨는 얘기들은 좀 가급적이면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에코 그룹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에코 그룹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4번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요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에코 프로 머티가 저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에코 프로 머티가 저점을 찍어야 그래야 올라가요. 에코 프로 머티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에코 프로 머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금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요. 4만원 초반에 온다는 게 아닙니다. 네, 에코 프로 머티가 4만원 초반에 온다가 아니고 오면 이제 2차전지가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개인 의견이니까 뭐 RSI가 85를 돌파하고 뭐 사든지 뭐 그건 하시고.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냥 안 빼겠다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뭐 못 갑니다. 못 가는 거는 명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시장이 이제 쏠려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할 거냐? 포기할 건 또 아니에요. 잠깐만요. 선물 좀 올라.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330억 매도했다가 지금 3천억 좀 매수해주면서 다시 밀방에서 좀 위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네요. 그죠?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 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에코 그룹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폭이 얼마나 돼요? 한번 써보세요. 10%면 10%, 20%면 20%, 30%면 30%. 한번 좀 써보세요. 그래야 제가 대충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적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실 나고 있는 손실률을 한번 써보세요. 뭐 60%, 뭐 70%, 30%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몇 프로인지 보게요. 아이고야. 60%가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뭐 여러분들이 그게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지수는 신고가가 왔는데 못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지금 장은 엄청나게 좋은데 돈 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2천원씩 물려서 지금 곡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평균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 되네요. 그냥 마이너스. 이제 한번 좀 볼게요. 평균 한 40%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저점을 찍고 2차전지가 다시 상승한다고 하면 상승 여력은 최대 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괜찮아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50%.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때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30% 지금 30%대다. 그럼 50%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고, 내가 50% 이상 손실이 마이너스 50%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을 덜어낸다거나 3분의 1을 덜어냈고 다시 3분의 1을 절반이나 3분의 1을 덜어놓고 매도한 거를 다시 저점에서 사야 돼. 한 번 더 매매해야 돼. 그래야지 빠져나와요. 네, 이해했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으면 7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제가 리딩이라든가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점수를 예를 들어서 잘 대응하고 있다가 100점이면 제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해보면 한 30점뿐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지금 시장 대응만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잡아서 쭉 끌고 가고 막 그러면 7, 80점 되겠는데 못 잡고 지금 헤매고 있고 주식 못 가고 있어서 한 30% 30점 됩니다. 30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30점이 이제 확정된 30점은 아니고 웃을 일은 아니고 네. 웃을 일은 아니고 네. 심각한 30점, 그 패배한 30점이라고는 아니고, 이제 점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매도하기 전까지는 뭐 실패한 건 아닌데, 이제 뭐 기회비용을 봤을 적에는 뭐 실패한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대부분 그래요. 이제 제가 2차전지 에코 형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빠져요, 그냥. 시장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보세요. 계속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한 게 아니고 시장이 뭐 한쪽으로 쏠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봐봐요. 며칠 동안 빠집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일 잡고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계속 빠져요. 2차전지. 네. 장은 올라가잖아요. 2차전지 계속 빠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누구나 좋고 뭐 신원식이면 30점이냐?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3, 40점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미 베팅을 했고 이제 반도체 쪽을 지금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30점인데 시장에서 이게 소외받고 내가 정리해서 지금 물린 주식을 만약에 정리해서 마이너스 30%라고 칩시다. 정리해서 반도체 들어가 30% 이상 수익 낼 자신 있으면 교체를 하는 거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팔라고 할 때 안 팔면 얼마나 힘들어요. 에코브루비엠 14만원 때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아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아 인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뭐 다 문제 다 문제. 네, 다 문제고 기다려 봅시다.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버스 투자를 막 물렸다고 해서 뭐 중장기로 갖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거는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1200포인트 왔으니까 좀 눌렸다 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인버스를 한 건데 타이밍이 지금 원하는 타이밍에서 안 빠지고 그러니까 1차의 고점을 맞췄긴 하지만 이 1차의 조정폭이 적고 그 다음에 2차 상승했잖아요. 그 2차 상승에서는 이제 다시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이때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갖고 가야 돼요. 네. 그 전략이에요. 네. 그 전략이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는 아직 진행형인데 그 전략으로 수익을 많이 낼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익은 나긴 할 건데 큰 수익은 안 난다. 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네.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꼬꾸라지고 있는 것들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사서 모으고 있으면 알아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들이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좀 되게 이 슬리마 특정 종목의 이 편중 현상이 좀 되게 심한 장인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뭐 솔직히 이제 까놓고 말씀드려서 뭐 지금 종목 보이는 게 몇 개 있어도 이거 드려도 못 가요. 못 가요. 반도체가 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거 들어가 봐요. 어차피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여기에 매도가 저게 3,600억이 마감까지 매도로 변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 유지입니다. 그거 지금은 이제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그냥 소외주 팔고 반도체에 그냥 들어가서 이 과열에서 내가 수익을 손실만큼 회복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있는 상태 유지하는 게, 있는 상태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자, 이제 506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506.78을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좀 미쳤어요, 장이. 대응을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생각해서 지금 주식 뭐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했을 적에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서 2달 전에 사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외에는 못 가니까. 점점 늘어나네요. 잠깐만. 봅시다. 야, 오늘 100만 주를 사는구나. 그냥 쓸어버리네요. 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쓸어버리네. 쓸어버려. 아니요, 징징대셔도 돼요. 뭐 여기서 지금 장 안 좋은데 제가 받아줘야지 뭐 어떻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징징거리면, 네. 집에서 징징거리면 여러분들 쫓겨나는데 여기서 징징거리면 제가 받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징징대리면 여러분들 저기 쫓겨나요. 빤스 바람에. 회사 가서 먹고 자야 돼요. 여기서 징징대세요 그냥. 네. 차라리 네. 여기서 징징대는 게 낫지. 뭐 여기서 뭐 내 매독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매독 손해봤으면 바로 이혼이지 뭐. 관심 목록 종목가 50개인데 다 파란색이. 그래서 지금 장 안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 징징대는 건 저기 이해할게요. 괜찮아요. 뭐 징징대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가 줘야 돼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 결과도 내가 만족스럽냐 못 만족스럽냐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그냥 손실 안 보고 약간 수익만 봐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4천억 사고 기관들 물량 다 받아주고 코스닥 빠지네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는 방향성 선물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코스닥은 방향성 아래로 가네요. 이거는 이제 뭐 저도 힘들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직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만약에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좀 잡고, 실패해도 예를 들어서 뭐 실패해서 1,000만 원 손해 볼 거 실패해도 뭐 500으로 줄인다거나 뭐 최선을 다해야죠. 뭐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저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직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사명감을 갖고 다해야 되고, 실패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이 못 나고 실패하더라도 손실폭을 줄여서 실패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겠네요. 힘든 장이 맞아요. 네. 힘든 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극과 극이겠죠. 장은 좋은데 반도체 쪽 투자한 사람하고 그냥 다른 거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극과 극이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 문제인데요. 근데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GPU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AMD가 생기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독점 구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막 2조 원씩 보고 갤갤댔는데 이제 기회가 오고 있죠. 삼성전자보다 아니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회가 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 어허 참 놈이 뭡니까 놈이. 네. 집에 가서 저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놈이 참 웃기는 놈이다. 놈이 뭐예요 놈이. 놈이 뭡니까. 아유 이자스가 저 경상도 사시는 분이니까. 저 흥분해갖고 저 오탄 하셨네. 예, 아니 제대로 써요. 흥분하지 마시고 뭐 욕을 할 건지 은어를 쓸 건지 흥분하지 말고 저 키보드 떤다. 키보드 떨어. 덜덜거리지 마시고 손 떨고 키보드 틀지 마시고 정확하게 치세요. 쓸 거면 놈인지 짜식인지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키보드 덜덜덜 하지 마시고. 아 왜 흥분을 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기본이 없는 분들한테는 뭐 기본을 지켜라 라고 하면 세계 경이 깨요.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는데 뭐 피지 말라고 그래도 피지 말라고 그래도 펴요. 뭐 얘기해봐야 뭐 내 입만 아픈데 뭐. 그 흥분하지 마세요 그 대신. 네. 흥분하면 안 돼요. 본인만. 나는 흥분 안 해요. 본인만 저기 흥분하시지. 득도가 된 사람이라서 흥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으시면 못 고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살고 싶은 대로 사셔야지.
야, 어떻게 반도체는 더 올라가는데 2차전지는 더 빠지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마인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망했다. 그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매도하는 거보다. 왜요? 아이고. 가스가 이렇게 글 쓴 거 보니까 부산 분 같아요, 저기. 아, 괜찮아요. 뭐, 놈이, 뭐, 놈인지, 이놈인지, 저놈인지, 뭐, 모르겠네요. 누군지. 하이닉스가 9%가 올라가. 대단하네, 대단해. 힘들 때 어차피 힘들 때 같이 이겨내야죠. 뭐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잘했어요. 6만 1,000원에 매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6만 1,000원에 매도했으면 제가 5만 원대 10월 달에 했으니까 제가 그때 단기적으로 6만 1,000원에 매도하고 중장기 7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매도하고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네. 아니 이게 이제 매도했는데 더 가면 이거 이 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미 결정이 났는데 자꾸 우리가 그 기회 놓친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 일이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침 꼴꺽 삼키고 네 잊어버리지. 지금 신경질 나면 매매 안 돼요. 매매 꼬이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 쉬어야죠 뭐. 그 마음 가라앉힐 때까지 매매 안 하고 쉬어야지. 쉬셔야 돼. 아 그래요? 2년 동안 갖고 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저 때문에 삼성전자 그렇게 됐다고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들 팔아버리네요. 개인들 매도됐네요. 잘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저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삼성전자를 2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고. 5만원 이탈했을 때 4만원대로 내려왔어, 저게. 그런 때 이제 잡아주는 거지. 팔면 안 된다. 보유해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반대로 지금 같은 때는 사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잠깐만요. 공시가 나왔네. 그리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심해요. 이게 디커플링이. 나중에는 이제 이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예요.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차트 한번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 엄청 심하죠. 지금 3600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코스닥이 이 코스피 쫓아가려고 그러면 1100포인트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 네. 1100포인트 가야지 이게 3600포인트에 올라온 거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빠지면 이 코스닥 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까지 좀 힘들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보시면 알지는 완전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다. 시장 이렇게 바뀌면 대장은 당연히 누가 되겠고 2천원지 되겠지. 2천원지. 네, 당연히 2천원지 돼요. 삼성전자도 한 3달 4달 전에 봐봐요. 조방을 움직일 때 아우 반도체 아우 반도체인데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달 전에 삼성전자 5만원대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적에 조방은 날라갔잖아요. 조방은 날라갈 때 누가 삼성전자 사라고 그래요. 제가 10월달에 삼성전자 4만원 꼈대 갖고 있으라고 팔면 안 된다고 그래. 지금 반대요. 반도체 지금 사면 안 돼요. 이 시장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대장은 2천원지 됩니다. 2천원지. 2천원지가 되는데 뭐 에코가 될지 그룹주가 포스코 피처엠이 될지 LG에너 솔루션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2천원지가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적에는 이제 코스닥 쪽 향후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닥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 뷰가 신뢰도가 좀 많이 깨졌을 건데 왜냐면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가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뭐 한 달 되고 2달 되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그것도 다 이해해요.
오이 솔루션이 이게 5G로 움직이는 건지 로봇으로 움직이는 건지 로봇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오이 솔루션. 로봇으로 움직이네요. 로보티즈가 좀 살아있어 갖고. 화장품주를 안 하냐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 화장품주는 이제 뭐 에이펙 관련해서 미리 좀 움직였고 모멘텀이 좀 별로 없어서 뭐 특별히 뭐 할 생각은 없어요. 네. 하이닉스 10% 올라가니까 뭐 게임 끝났다. 뭐. 다른 애들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네.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는 이게 10% 올라가니까 이제 못 가 이제 다른 애들은 아예 그냥 그 저기 뭐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안 돼. 못 가요. 못 가. 참 하이닉스가 10% 올라가는 거는 참 한 15년 만에 처음 보네. 반도체는 언제까지 갈 거냐? 여러분들이 지치다 이제 이제 모르겠다. 반도체 사야 되겠다. 이럴 때 빠질 거예요. 이제 나 짜증나 죽겠어. 이제 반도체 이거 못 기다리겠어. 이제 지금이라도 내 들어가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면 이제 빠지겠죠. 그걸 실천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오늘 반도체 들어가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한 주만 한번 해보세요. 한 주만. 그리고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한 반도체 사고 싶으면 한 주만 딱 사놓고 한 2, 3주 한번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이제 오늘 또 연휴가 또 이제 또 연휴죠. 네, 오늘 금, 토, 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보고 또 제가 브리핑 좀 해 놓을게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오셔갖고 여기서 저기 하소연들 많이 하세요. 네. 전문가 전문가요? 뭐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생각하시고 맞으면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소심한 안티네요. 소심한 안티. 네. 전문가 이게 귀엽네요. K 초이스님 전문가 맞아? 뭐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 기라고 생각하면 기는 거고.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